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암호화폐 채굴과 정보보안의 이중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채굴은 보통 비트코인을 얻기 위한 계산 작업으로만 생각되지만 정보보안 관점에서 보면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한편으로는 해시 함수와 작업 증명을 이용해 블록체인의 신뢰를 유지하는 보안 기술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격자가 타인의 컴퓨터 자원을 몰래 이용하는 크립토 재킹 공격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발표에서는 채굴 자체보단 채굴이 어떻게 보안 기술로 작동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킹과 악성 코드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발표는 총 6부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암호화폐 채굴이 정보보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후 해시함수와 작업증명이라는 핵심 보안 원리를 설명하고 블록체인이 데이터 무결성을 어떻게 보장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채굴 기술이 악용되는 대표적인 사례인 크립토 재킹의 개념과 위험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어서 크립토 재킹 공격 방식과 피해 범위를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탐지 방법과 방어 대책을 살펴보며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암호화폐 채굴은 단순히 코인을 얻는 과정이 아닙니다. 블록체인에서 채굴은 거래 기록을 검증하고 새로운 블록을 체인에 연결해 네트워크의 신뢰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블록체인은 중앙 서버나 은행처럼 하나의 기관이 모든 거래를 관리하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 참여자가 거래 기록을 함께 검증하고 조건을 만족한 블록만 체인에 추가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핵심 기술이 해시함수와 작업 증명입니다. 이 구조는 거래 기록을 위조하기 어렵게 만들고 중앙 기관 없이도 신뢰를 형성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채굴은 블록체인의 보안성을 유지하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채굴에는 위험한 측면도 있습니다. 채굴은 많은 계산 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공격자는 자신의 장비와 전기 비용을 쓰는 대신 다른 사람의 컴퓨터나 서버 자원을 몰래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계산 자원이 경제적 이익이 연결되면서 채굴은 해킹과 악성 코드 공격의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채굴의 핵심에는 해시함수가 있습니다. 해시함수는 어떤 입력값을 넣으면 고정된 길이의 결과값을 만들어내는 함수입니다. 중요한 점은 입력이 아주 조금만 바뀌어도 결과 해시값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거래 기록에서 숫자 하나만 바뀌어도 해시값은 크게 변합니다. 이 성질 때문에 해시함수는 데이터가 변조되었는지 확인하는 데 사용합니다. 비트코인에서 SHA-256 기반 해시 계산이 사용됩니다. 채굴자는 거래 기록, 이전 블록의 해시값, 그리고 nonce라는 의미의 숫자를 넣고 해시값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해시값이 나올 때까지 nonce 값을 계속 바꾸며 계산을 반복합니다. 이 과정을 작업 증명, 즉 proof of work라고 합니다. 작업 증명은 말 그대로 이 블록을 만들기 위해 충분한 계산 작업을 수행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결과적으로 공격자가 블록을 조작하려면 막대한 계산량을 다시 수행해야 하므로 블록체인의 기록 위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정보보안의 핵심 요소에는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이 있습니다. 이 중 블록체인과 가장 깊게 연결되는 것은 무결성입니다. 무결성은 데이터가 허락 없이 바뀌지 않았음을 보장하는 성질입니다. 블록체인에서는 각 블록이 이전 블록의 해시값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 블록을 조작하면 그 블록의 해시값이 바뀌고 그 뒤에 연결된 모든 블록의 해시 연결 구조가 깨지게 됩니다. 공격자가 거래 기록을 위조하려면 조작한 블록뿐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블록에 대해 작업 증명을 다시 수행해야 합니다. 게다가 정상 네트워크보다 더 빠르게 블록을 만들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매우 큰 계산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블록체인은 여러 참여자가 함께 거래 기록을 검증하면서도 데이터 위조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채굴은 블록체인에서 데이터 무결성을 지키는 보안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립토 재킹의 개념과 위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하지만 채굴의 이런 계산 중심 구조는 새로운 보안 위험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크립토 재킹입니다. 크립토 재킹은 사용자의 동의 없이 컴퓨터, 서버, 클라우드 자원 등을 몰래 사용해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공격입니다. 공격자는 자신의 장비와 전기 비용을 쓰지 않고 피해자의 CPU, GPU, 전력 자원을 빼앗아 경제적 이익을 얻습니다. 이 공격은 개인정보를 직접 훔치지 않더라도 명백한 사이버 공격입니다. 피해자의 시스템 성능을 떨어뜨리고 전력 비용을 증가시키며 장비 과열과 수명 저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업이나 학교 서버에서 크립토 재킹이 발견되었다면 이는 단순히 채굴 프로그램 하나가 설치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공격자가 이미 시스템 내부에 접근했거나 취약한 경로가 존재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크립토 재킹은 침해 사고의 징후로 다뤄야 합니다.
크립토 재킹 공격 방식은 크게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성 코드 설치형입니다. 공격자는 피싱 메일, 악성 첨부 파일, 불법 소프트웨어, 취약한 웹사이트 등을 통해 피해자의 컴퓨터에 채굴 악성 코드를 설치합니다. 감염된 컴퓨터는 사용자가 모르는 사이에 CPU나 GPU를 계속 사용해 채굴을 수행합니다. 두 번째는 서버와 클라우드 침해 방식입니다. 공격자는 취약한 서버, 원격 접속 서비스, 클라우드 계정, 컨테이너 환경 등을 노립니다. 특히 클라우드 계정이 탈취되면 공격자는 대량의 가상 서버를 생성해 채굴을 수행할 수 있고 피해자는 예상하지 못한 큰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미틀 어택에서는 이런 유형을 리소스 해킹, 하이제킹이라고 하며 즉 컴퓨터 자원 탈취 기법을 분류합니다. 공격 대상은 개인 컴퓨터뿐만 아니라 기업 서버, 클라우드 인스턴트, IoT 장치, 관리되지 않은 시스템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식은 웹브라우저 기반 채굴입니다. 사용자가 특정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브라우저에서는 스크립트가 실행되어 컴퓨터 자원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가 명확히 동의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브라우저 기반 채굴은 단순히 악성이라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고지나 동의 없이 실행된다면 크립토 재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공격이 발생하면 컴퓨터 팬 소리가 갑자기 커지거나 배터리가 빠르게 소모되거나 웹사이트 접속 중 CPU 사용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 시스템의 성능이 저하되고 다른 작업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는 단순히 컴퓨터가 느려졌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계산 자원이 공격자의 수익 활동에 이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크립토 재킹의 피해는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발생합니다. 개인 사용자에게는 전기요금 증가, 노트북 배터리 수명 단축, 장비 과열, CPU와 GPU 수명 저하, 일상적인 작업 성능 저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가 원인을 모르면 단순한 기기 노후화나 프로그램 오류로 생각하고 지나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직이나 기업의 피해는 더 큽니다. 서버 성능 저하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클라우드 사용 비용이 예상보다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 지연과 생산성 감소가 생기고 추가적인 보안 침해 가능성도 커집니다. 중요한 점은 크립토 재킹이 발견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침해 사고의 징후라는 것입니다. 공격자가 시스템 내부에 접근했다면 계정 정보 탈취, 취약점 악용, 다른 악성 코드 설치 가능성까지 함께 조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크립토 재킹 대응은 단순히 채굴 프로그램을 끄는 수준이 아니라 종합적인 보안 점검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크립토 재킹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자원 사용량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CPU와 GPU 사용률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작업을 하지 않는데도 CPU 사용률이 계속 높거나 메모리 사용률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면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전력 소비량이 갑자기 늘거나 작업 관리자에서 알 수 없는 프로세스가 계속 실행되는 경우도 중요한 단서입니다.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외부 채굴 풀과의 연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의심 트래픽, 평소 다른 DNS 요청, 비정상적인 아웃바운드 연결, 방화벽 로그의 이상 패턴 등을 분석해야 합니다. 조직 환경에서는 EDR, 백신, IDS, SIEM 같은 보안 장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DR은 비정상 프로세스를 감지하고 백신은 알려진 악성 코드를 차단하며 IDS는 네트워크 패턴을 분석하고 SIEM은 여러 로그를 통해 침해 징후를 찾아냅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과금 알림과 자원 사용량 알림 설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방어 대책은 개인 사용자, 조직, 기술 구조 개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인 사용자는 운영체제와 브로우저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백신과 보안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이나 불법 소프트웨어를 실행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작업 관리자에서 의심스러운 프로세스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조직에서는 더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강력한 비밀번호와 다중인증 적용, 불필요한 포트를 닫으며 관리자 권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취약점 패치, 네트워크 모니터링, 로그 분석, 채굴 풀 도메인 차단, 클라우드 비용 알림 설정 등을 통해 공격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기술 구조 차원에서는 이더리움의 지분 증명 전환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전환하면서 채굴을 없애고 에너지 소비를 크게 줄였습니다. 이는 채굴 악성 코드의 동기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지만 작업 증명 방식의 대규모 연산을 줄이는 방향을 보여줍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의 대책이 아니라 개인 보안 습관, 조직 보안 체계, 기술 구조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암호화폐 채굴은 정보보안 기술의 이중성을 잘 보여줍니다. 한편으로는 해시 함수와 작업 증명은 블록체인의 무결성과 신뢰를 제공하고 중앙기관 없이도 거래 기록을 검증할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격자는 채굴이 경제적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악용해 타인의 계산 자원을 몰래 사용합니다. 따라서 이 주제의 핵심은 단순히 비트코인이 어떻게 채굴되는가가 아니라 계산 자원이 돈이 되는 시대에서 우리는 시스템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가입니다. 암호화폐 채굴은 해시, 악성 코드, 서버 침해, 클라우드 보안, 네트워크 탐지, 침해 대응이 모두 연결된 복합적인 정보 보안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채굴 기술의 보안 장점을 이해하는 동시에 크립토 재킹과 같은 악용 사례를 탐지하고 방어하는 체계적인 보안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